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제가 7, 8월에 학원에서 방학 특강이 있어가지고, 방학 때는 되게 이제 학생분들이 방학해가지고 학원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한 12시간 풀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할 시간이 안 됐고, 7, 8월 하고 이제 9월 하고 이제 10월 하고 10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죠. 끝나가는데, 제가 또 설계 알바가 좀 들어와서 도면을 그걸 처리를 하느라 이제 그동안 이제 강좌를 이제 못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화면이 좀 예전하고 좀 다를 거예요. 다를 거고 해상도도 이제 예전하고 다를 거고 제가 이제 노트북을 바꿨어요. 돈 많이 벌었냐 생각하는데 제 유튜브에 구독자 수를 보시면은 제가 이거 가지고 돈을 벌 리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리를 했어요, 무리를. 그래서 이전에 강의할 때 좀 많이 버벅거리는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많이 개선이 됐을 거예요. 노트북이 좀 좋은 걸 사가지고 많이 개선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 많이 끊긴다든가 뭐 중간에 다운된다든가 뭐 그런 일이 뭐 예전보단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뀐 환경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드도 버전이 바뀌었어요. 2020으로. 2020으로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사용이 될 거고, 화면 해상도도 좀 달라져서, 좀 더 선들이 좀 선명하게 보인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전에 이었던 강좌 이어서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 명령, 그리고 이제 렉탱글 명령 같은 거, 도형 그리는 명령을 배워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예제를 풀고 있었는데, 자, 예제 꽤 많이 풀었어요. 3번인가 풀었는데, 그래도 아직 질문 나오는 내용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아마 예제를 좀 많이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자 하는 예제는 이제 요 옆에 있는 요 예제입니다. 보시면 이제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 뭐 이거 가지고 이제 할 게 뭐 있냐라고 하는데 일단 해보죠. 자, 겉에 이제 큰 틀로 사각형이 있죠. 사각형은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명령이죠. 렉탱글 명령. 렉탱글 명령으로 REC 해가지고 엔터. 자, 그리고 아무데나 한 점을 찍고, 자, 사각형의 사이즈가 100에 100짜리 정사각형이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이제 상대좌표를 이용하면 되겠죠. 골뱅이 100, 100, X축으로 100 가고 Y축으로 100 가서 엔터. 요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100에 100짜리 정사각형이 바로 그려지죠. 자, 이 다음부터인데 일단은 다들 잘 그리시는 거는 뭐냐면 이제 바깥에 있는 큰 원, 누가 봐도 땅땅땅땅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릴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마 투필 거예요. 왜냐면 지름에 해당하는 두 점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더라도 지금 어차피 요 선을 그릴 수도 있죠. 근데 굳이 저 선을 안 그려도 어차피 저 선을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려도 갖다 대면 중간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간점 밑에 있는 중간점을 이용하면 투피로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접하는 선이 4개죠. 그래서 3P를 이용해서 탄젠트로 점점 잡을 수도 있는데 2P로 하면 될 걸 굳이 3P로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운데 있는 선을 먼저 그릴게요. 선을 먼저 그리고 나면은 2P로 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더 쉬운 방법은 서클하고, 자, 중간점 찍고 반지름을 여기 점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요. 충분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생각하는 건 이제 서클 두 점을 안다 해서 2P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우리가 지름을 이루고 있는 선을 알고 있다면은 그게 이제 중심점을 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시겠죠. 그래서 중심점 찍고 반지름을 값으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마우스로 찍어서 입력하는 게 빠르다라는 거죠. 자, 요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이 고심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요 25파이짜리 작은 원들을 그리세요. 그럼 요게 100이니까 계산을 하십니다. 100 나누기 25 하면 딱 4개 나오죠. 4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요? 익스플로드로 얘를 깨서 옵셋 25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P를 이용해서 그린단 말이에요. 서클 2P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얘에서 연속적으로 2P로 계속 그리시든가 어떤 경우는 또 카피 이용해서 이제 요 점을 좀 위로 이렇게 쌓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점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를 지우죠. 다 나오면 이제 서클 또 2P를 이용해서 여기와 여기를 지름으로 삼는 원, 그 다음에 또 서클에서 2P 해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지름으로 삼는 원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굳이 뭐 이렇게 내가 머리로 계산을 하고 나누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선의 중간점을 알고 있죠. 그러면 뭘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요 원을. 그러면 서클 2P 해서 자, 여기 끝점 찍고 이 선에 중간점 찍고 그럼 바로 이 원 그려지죠. 자, 이 원 그려지면은 이 원의 중심점이 여기 있죠. 이 원의 중심점을 재면 서클 2P. 자, 여기 찍고 이 원에 중심점을 찍어주면 바로 그려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카피를 하시면 되겠죠. 카피 해서 땅 이렇게 그려주면 이 점이 나오잖아요. 요 점이 나오면 이 점을 이용해서 서클 2P 해서 땅 찍고 땅 찍어주면 끝나죠. 그럼 이제 제가 등분 나누는 이제 25 옵셋 해준 선들이 굳이 없어도 충분히 그려집니다. 충분히 그려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 요 하부에 있는 원은 누가 봐도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그걸 이제 찾으셔야겠죠. 조건 찾을 때 되게 이제 이거 가지고 그림만 보면서 막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명령을 실행을 하세요. 일단 원을 그려야 되니까 서클 명령을 실행을 할 거잖아요. 서클 실행을 하죠. 그럼 문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커맨드 라인에 보시면 요구되는 게 뭐예요? 센터 포인트. 원의 중심점을 요구하라 그러죠. 중심점을 입력해 달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을 찍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중심에 대한 위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되겠죠. 자, 기본으로 요구하는 게 안 되면 옵션으로 처리해야 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옵션의 내용을 보는데 3P, 점 3개를 알고 있느냐, 2P, 점 2개, 근데 지름에 해당하는 점 2개를 알고 있느냐, TTR, 접하고 반지름을 알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TTR을 생각해보면 반지름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에 대한 반지름 값은 적혀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TTR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2P는 지름에 해당하는 두 점인데 몰라요. 그럼 남은 건 결론적으로 3P 하나 남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커맨드 라인 처음 설명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명령을 내가 그걸 그리기 위한 명령을 실행해 놓고 걔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뭐냐, 그거 다 못 외우고 계신다면 명령어를 보고 확인을 하세요. 명령어 안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3P인데 그럼 어떻게 세 점이냐? 이 원과 접하는 접점이요, 이 선과 접하는 접점이요, 이 선과 접하는 접점이다. 접하는 점 3개죠. 그래서 3P 해서 그냥 할 때 그냥 이 선을 찍는다고 이 선에 접점을 잡아주진 않잖아요. 그럼 뭐 해줘요?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접한다. 탄젠트 조건으로 얘를 한번 선택하고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또 탄젠트. 선 하나 선택할 때마다 해주셔야겠죠.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또 탄젠트 해서 이렇게 찍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원을 그리는데 어떤 방식을 그릴 거냐를 기억을 다 못하고 계신다면 뜬금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명령을 실행해 놓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자, 이건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 서클 명령, TTT는 명령어상에는 옵션이 없지만 서클 명령을 확성화시키면 여기 있죠. 탄젠트. 자, 얘를 선택하면 뭐가 편하다?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안 누르고 그냥 선 3개를 찍어주면 편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원, 12파이짜리 원. 얘는 이제 지름이 나와 있죠. 지름이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어요. 예.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 서클 그려야 되니까 서클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름을 이용해서 그리려면, 일단 중심점을 입력하고 옵션 D를 치고 지름을 이용해서 그려야 되는데, 중심점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옵션에서 처리를 해야겠죠. 근데 옵션에서 지름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원은 반지름을 알고 있거나 지름을 알고 있으면 똑같은 내용인 거죠. 왜? 지름을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잖아요. 즉 지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반지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반지름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옵션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TTR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TTR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T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과 접하고 이 선과 접하고 반지름은 12는 지름이니까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서클 T. 자, 이 선과 접하고 이 선과 접하고 반지름은 6이다. 자, 서클 명령 같은 경우는 한번 내가 반지름을 입력하면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서클 명령을 실행했을 때는 똑같은 반지름이다? 내가 숫자 키로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 바로 치셔도 돼요. 치셔도 바로 실행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0파이. 마찬가지로 알고 있죠, 뭐를? 지름을.
그럼 반지름도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방법은 중심점을 찍어야겠지만 중심점을 알지 못하죠. 대신에 뭐가 있어요? 접하는 선. 얘도 TTR이다. 즉 서클 T하고 이 원과 접하면서 반지름이 10인 상태이다 가 되면 그려지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조건들 다 맞습니다. 접하고 반지름 알고, 그렇죠? 서클 T, 접하고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5요, 그렇죠? 또 T. 자, 이번엔 2원과 접하고 반지름은 8이니까 4요. 지름이 8이니까. 그 다음에 또 T. 자, 얘랑 접하고 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은 3이다 라고 한다면 다 그려지는 거죠. 요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클 명령을 사용할 때 키포인트는 내가 이 명령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근데 초반에는 다 안 외워져 있으니까 뭘 항상 확인하시라? 커맨드 라인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예제를 보죠. 자, 밑에 있는 요 예제 질문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렵진 않은데 개념적으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그려볼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100에 80짜리 정사각형이네요. 그래서 이제 REC, 자, 한 점을 찍고 골뱅이 X축으로 100이니까 100, Y축으로 80이니까 80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명령 실행해서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두 선은 지금 뭐다? 중심선, 1점세선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1점세선인 중심선으로 바꿔줄게요. 중심선. 자, 얘는 형상선이 아니라 중심선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R21이 써 있는데, 이거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말이에요. 요 안쪽에 있는 원, 요 원이 21이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치수를 볼 때는 항상 뭘 잘 봐야 돼요? 화살표. 화살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화살표. 자,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중심선으로 돼 있는 이 원을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클. 자, 이 원이 반지름이 21이다. 바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그려지죠. 얘도 중심선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활용하면 MA, 자, 매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자, 이 레이어를 요 선에다가 적용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이 선들 삐져 나와 있네요. 제가 전에 이제 중심선 정리할 때 얘기를 했죠. 중심선은 사용하고 있는 형상으로부터 살짝 삐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적정한 값도 그때 LEN D 3 KS 규격상에는 3mm다 라고 돼 있죠. 땅 4개를 균등하게.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수직선도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다가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다가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고, 얘네들도 MA, 자,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LEN D 어떻게 돼요? 3mm. 아까 3mm 했으니까 다 균등하게 3mm씩 쭉 튀어나가게 해주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그렸죠. 자, 요거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요 원이죠. 요 원은 뭐라 그래요? 지름에 해당하는 요 점과 요 점. 여기 있는 요 중심선으로 되어 있는 원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과 이 원이 교차하는 교차점이 나왔죠. 그리고 요쪽은 꼭지점이죠. 그러면 이제 서클 2P 해서 이제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차점을 찍는다. 반대쪽 똑같겠죠. 서클 2P 해서 요 점과 요 교차점을 찍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질문 잘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다 하세요. 다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요 원이죠. 요 원도 마찬가지죠. 요 중심이 한쪽 끝점이고, 그 다음에 지름에 해당하는 반대쪽 끝점이 이 원과 이 선이 교차하는 교차점이다 라는 거죠. 그럼 명확한 점이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서클 2P. 자, 여기 그 다음에 요 교차점, 반대쪽도 2P. 그 다음에 여기 요 교차점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요거예요. 요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는 그래도 친절한 편이에요. 뒤에 EN 탄젠트라고 써 있어요. 이게 원래 이게 눈으로 보고 접하네. 접하는 조건이네. 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친절하게 점 하나도 찍어줬고 여기서 접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접하는 조건입니다라고 탄젠트라고 적혀 있어요. 상당히 친절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못하시는 게 뭐냐면, 저걸 이제 이해 못하시는 분이 첫 번째 있고요. 또 한 분은 저걸 이해를 했다고 그래도 우리가 항상 반지름을 값으로 입력하는 습관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수치를 써야 되는지 아세요? 근데 반지름이라는 거는 제가 서클 명령 처음에 설명했었지만 반지름을 그냥 마우스로 찍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로 찍어서 입력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서클, 자, 원의 중심은 자,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요점.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원에 접하는 접점인데, 접점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냥은 못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탄젠트 해가지고 접하는 오스냅을 킨 다음에 뭐 접하는 선을 골라주면 이렇게 접점이 생기죠. 아래쪽도 똑같이 그리셔도 되고, 여기 있는 원들은 전부 다 똑같은 직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피 해주는데, 이 원의 중심을 여기다 중심, 여기다 중심, 여기다 중심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카피 명령도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도면을 그리게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 카피 명령과 무브 명령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편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그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카피 명령을 쓰면 평상시에는 이거 그리는 명령이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형상들이 나올 때 카피 명령들을 잘 쓰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게 그리십니다. 그래서 카피 명령도 잘 익혀두셔라. 자, 그래서 요건 끝났으니까 다음으로 갈게요. 요거는 뭐 그렇게 질문이 많이 나올 건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대부분 이제 요 부분에서 좀 많이 복잡해졌죠. 요 부분에서 많이 난관에 부딪히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보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을 어디를 잡고 그릴 거냐가 상당히 애매해요. 여기서부터 그리셔도 되거든, 여기서부터 그리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부터 그리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 정하세요. 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원이 도드라지게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딜 기준으로 잡을 거냐면, 요 가운데 있는 원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가운데 있는 원을. 딱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심 기반으로 원을 그릴 때, 제가 원 분명히 서클 명령했을 때 이게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도면 그리는 사람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원을 중심 기반으로 그릴 땐 반드시 십자선으로 원의 중심을 표시해 주고 나서 그리기 시작해라 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X라인을 이용해서, 자, 한 점을 찍고, 자, 직교가 켜진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한번 찍어줘서 수평선을 만들어주고, 위로 수직하게 한번 찍어서 수직선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가 어딜 잡았냐? 여기를 잡았단 얘기죠. 여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작은 원부터 그릴게요. 안쪽에 작은 원이 20파이니까 서클, 지름을 바꾸셔도 되고, 저는 반지름 계산해서 10, 뭐 이 정도는 암산이 되죠. 그 다음에 지름이 28이니까 서클 1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밑에 원이 있는데, 밑에 원을 그리기 전에 다른 쪽 먼저 잡을게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의 거리가 35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옵셋 3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요 원. 자, 서클. 작은 원이 4파이. 그 다음에 큰 원이 반지름이 4죠. 8파이. 그 다음에 큰 원이 16파이니까 반지름이 8이겠네요. 서클 여기를 중심으로 8이다. 근데 앞에 전부 2-가 붙어 있어요. 2-는 뭐예요? 요 위에 대한 거죠. 위에 대한. 이제 위를 잡으려면은, 여기서 대부분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30도는 인지를 많이 하세요. 30도는. 그래서 이제 저 30도 선을 그려야지 해서 XL 앵글 30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딱 놓으면 되겠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하시냐면 카피, 바로 올라가세요. 바로 올라가시는데,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옆에 누가 봐도 옆에랑 달라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50% 정도? 네, 다 이렇게 올라가세요. 네. 우리가 여기서 인지해야 되는 건 바로 요거죠. 요거. 얘가 그려져 있잖아요. 얘가. 이거죠, 이거. 이게 이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호. 근데 우리 호 그리는 명령 안 배웠잖아요. 근데 호는 원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홀은 원의 일부분이에요. 홀은 원의 일부분이다. 그럼 이제 뭐예요? 원을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의를 제기하는 게 그 원의 중심 그리고 그 원의 반지름 안 나와 있잖아요. 아니에요.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그린 원이 이제 요거랑 요거잖아요. 요 두 가지 원을 그렸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들을 보시면 전부 다 일정해요. 자, 원의 표면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 두 원은 중심이 같아요. 중심이. 중심이 다른 원의 표면이 간격이 일정할 수가 없어요. 어딘가는 좁아지고 어딘가는 넓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간격이 일정해요. 간격이 일정한 거는 선생님 감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감 맞아요. 감 맞는데 우리가 이제 도면을 할 때 만약에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원의 중심이 다르다면 그 중심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치수로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략된 치수, 치수 같은 경우는 없는 이제 표시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어떤 거냐?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간격이 균일해 보인다는 점과 그 다음에 이제 생략된 치수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 점이 같은 중심점일 거다. 그럼 반지름이 뭐가 돼요? 이 원이 어디를 지나가요? 요 점을 지나가잖아요. 요 점을 지나가면 뭐예요? 이게 결국은 그 원의 반지름 값이 된다. R 값이 된다라는 거죠. 즉 반지름이 35인 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그리면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 배열된 거니까 제가 레이어를 바꿔서 좀 표현을 바꿔볼게요. 가상선으로 이렇게 이게 잘못 그려진 거라면 우리가 제대로 그리려면 서클 명령을 이용해서 아직 홀을 그릴 명령 안 배웠으니까 그 반지름을 가진 원을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도 선을 제가 그려놨잖아요. 교차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땅 요 교차점을 찍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럼 뭐예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점이 요 원의 중심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피 새로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이 원의 중심을 여기다 놓는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된 거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선은 이제 이용을 해야 되니까 냅두고 일단 이 상태에서 가는데,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원이 안쪽에 있는 건 완전하게 있는데 위에 있는 건 이렇게 탕탕 잘려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탄젠트 걸어서 이렇게 탄젠트 걸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근데 누가 봐도 여기는 곡선 아닌가? 곡선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직선이에요? 그렇죠? 곡선이에요. 곡선이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릴 줄 아는 곡선 어차피 지금 서클밖에 없어요. 서클밖에 없고, 자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가운데 중심에 있는 요 곡선으로부터 여기까지 요 곡선까지의 간격은 균일해요. 균일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같은 중심의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예요. 크다. 근데 이제 그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서클. 결국 원 사이를 이어줄 때 매끄럽게 이어주니까 뭐예요? 탄젠트를 건다. 어디랑? 얘랑 접하는 상태로 이렇게 된다. 중심점은 같은 점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지금 요거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선과 이 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원과 이 선이 교차하는 데가 결국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클 땅, 자 요 점 찍고 그 다음에 서클 땅, 요 점 찍고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데, 자 이거보다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쓰신다면은, 만약에 저런 선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해주느냐, 좀 더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중심을 지나가는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원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고 이 원과 접하는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만큼 늘어가냐면 접하는 원의 반지름만큼 늘어나요. 그러니까 16이니까 반지름이 8만큼 늘어나요. 8만큼. 근데 우리가 원에다가 옵셋을 적용하면 원의
원래 그려져 있는 원의 반지름을 키워준다든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옵셋하고 8을 입력하고 이 원을 선택해서 밖으로 한번 선택해서 안으로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좀 이제 우리가 합리적이고 유식한 방법은 옵셋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원의 성질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여기다 칼질을 하고 안쪽이 파여 나가 있어. 안쪽이 그리고 이제 바깥원을 정리하자면 드림 2원과 2원 사이는 남겨두고 바깥이 나가야 되는 거죠. 바깥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얘도 이제 중심선도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땅 잘라주고 LEN DE 3mm 해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조금씩 양쪽을 튀어나오게 해주고 선택하고 레이어를 중심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부분이 그려진 거죠. 요 부분 그린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어디 그릴 거냐면 이제 요 부분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80mm가 앞으로 와야겠네요. 옵셋 80. 이렇게 오고, 자, 이 선은 이제 여기 중심에서 딱 끝나 있으니까 더 이상 올 필요는 없겠죠? 방해되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요 중심의 높이는 똑같죠? 쭉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0mm 온대에 반지름 4짜리, 반지름 8짜리 원이 그려지는 거죠. 반지름이 있다는 건 항상 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려가지고 호의 형태로 있는데, 그러면 서클. 자, 여기서 4, 여기서 8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뒤로 10mm 물러서 중심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이제 옵셋 10mm를 뒤로 물러나서 거기에 똑같은 사이즈의 원이 CO 이 중심을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여기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원 두 개 사이를 이을 때 항상 접하는 선이라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접하는 점이 어디냐면 무조건 4분점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직경에 수평하게 놓였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중심이 다르거나 아니면 원의 직경이 달라진다 그러면 라인하고 접점 선택해서 이 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탄젠트 이 원을 찍어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직경이고 중심의 높이나 아니면 좌우 수직 위치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를 이을 때는 그 원의 4분점을 바로 잡아주시면 바로 접하는 선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줘야겠죠. 트림. 자,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자, 여기 두 개만.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자를 때 그냥 다 같이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다 같이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트림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안으로 긁어버리면 편하잖아요. 딱 하시는데 요때는 편한데 요때 불편해요. 여기 한번 긁고 여기 한번 긁고 두 번 긁어야죠. 뭐 어느 게 편한지는 개인의 이제 차이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수평에 있는 중심점이 이제 중심선이 해야 될 일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이제 트림. 더 이상 이제 길게 나갈 건 없으니까 트림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끊고요. 그렇죠? 트림. 여기서 이제 끊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중심선도 할 일은 다 한 것 같으니까 트림. 여기서 끊고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안 끊기네요. 그럼 얘를 가지고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 매치 프로퍼티로 얘랑 속성 매치를 시켜주고 LE에 DE 3mm.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살짝 삐져나오게. 자, 여기도 살짝.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삐져나오게 해주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찬가지로 정리해줘야겠죠. 여기 중심선을 형상 중에 가장 큰 쪽이 저쪽이고,
여기서 이제 바깥쪽으로 필요가 없다. 그리고 LEN D 3mm 해서 자, 이쪽으로 살짝, 이쪽으로 살짝, 그 다음에 이쪽으로 살짝, 이쪽으로 살짝 삐져나오고 MA. 자, 얘네들도 중심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선은 한 번 더 옵셋을 할 거고, 여기가 이제 중심선을 옵셋해서 교차점을 잡게 되면 이렇게 터진 부분에서 간혹가다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마치고 나서 중심선으로 바꿔주는 걸 저는 권장을 해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구분하기 좋기 위해서 처음부터 중심선으로 바꿀래요 하면 그걸 안 된다고 하진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진 않는데, 내가 찍고자 하는 점이 이렇게 터져 있는 부분들에 걸리면은 간혹가다 확대된 상태에서는 선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제 중심선으로 바꿔주는 거를 권장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양 사이드가 다 그려졌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아랫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원 2개 그렸는데 하나가 더 나와야죠. 반지름 21짜리 원이 하나 더 나와야 되니까 서클. 자, 이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21이다. 이 원이 하나 그려져야겠죠. 이 원이 그려졌는데 이 원이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자, 요 호와 접해서 끝나요. 그럼 이제 이 호가 갖고 있는 반지름은 16인데 조건은 뭐예요? 중심점의 위치를 모르잖아. 그럼 서클 시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중심점의 위치 모르잖아요. 그럼 3P 3점 알고 있냐 이거지. 모르지. 2점 알고 있냐 지름에 해당하는. 모르지. 지름이 다 그려져 있지도 않은데 뭐예요? 반지름 알고 있죠. 그런데 뭘 알아요? 접하는 원 2개를 알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T 해서 얘랑 접하고 반지름이 16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요거 사이에서 이렇게 잘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이제 요거죠. 요건데 얘는 지금 반지름이 빠져 있네요. 이거 치수 5기예요, 5기.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반지름을 좀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찾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도면 5기. 원래 여기 반지름이 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알려드리자면은, 아마 이게 그러면 혼자 풀 때 100% 이제 문제가 됐을 거예요. 저거는. 자, 거기 이제 반지름을 찾아서 알려드리자면, 자, 거기 반지름이 60이에요. 60.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수정해서 올릴게요. 이 자료는.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반지름 R 60. 요게 빠져 있어요. 일단은 출력하신 분들은 제 자료 받아가 출력하신 분들은 저거 잘 적어 놓으시고요. 저게 빠져 있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못 그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접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원과 접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원과 접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어디서 끝났어요? 선 있는 데서 끝났죠. 선과 접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원하고 접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두 원, 한쪽의 직선과 수평선과 이 원과 접하고 반지름 60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한 가지 좀 수업을 하다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저걸 이제 찍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서클. 판단까지는 아주 잘하셨어요. T, 접한다. 했는데, 자, 여기 접할 때는 이제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여기 접한데 찍을 때는 이 수평선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어디를 찍냐면 수평선과 수직선이 교차하는 데다. 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선택될지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나중에 그려진 게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교차돼서 나중에 그려진 게 선택되는 게 있는데, 내가 얘를 먼저 그렸으면 상관없지만 얘를 나중에 그렸으면 상관없지만 얘를 나중에 그렸다면 이렇게 교차돼서 놓으면은 얘가 찍힐 공산이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다 하면은 이제 이 원이 선택될 수도 있고요. 이 선이 선택될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제 탄젠트를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이렇게 명확한 데가 있잖아요. 명확한 데가. 여기다 잡으시면 되죠. 그래 놓고 이제 반지름이 이제 60이다. 입력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라. 그리고 이제 자르게 되면 트림. 얘가 이제 이 선하고 난 거니까 선에서 칼질을 하고, 원에서 칼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은 뭐예요? 트림. 여기서 얘랑 만나는 데서 끝나야 되고, 얘랑 만나는 데서 끝나야 되고, 그 안쪽이 잘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쪽은 완성이 되는 거죠. 아래쪽이 완성이 됐으니까 중심선을 추가적으로 또 정리를 할게요. 자, 트림.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잘라주고, 자, 이 선은 이제 더 이상 역할이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죠. 자, 이제 위쪽에 있는 원만 그리고 이제 그 사이를 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남은 정보가 여기 중심에서부터 10mm 옵셋이다. 옵셋 10mm. 10mm 옵셋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중심에서부터 35mm가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제 옵셋 35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이 원들의 중심이죠. 그럼 이제 하나는 24, 하나는 30이니까 서클. 여기를 중심으로 12짜리 원 반지름이, 그 다음에 서클. 여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16짜리 원이 두 개가 그려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심선들은 다 활용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들어갈게요, 먼저. 자, 여기서 이제 이 중심을 사용하는 건 이제 2원이죠. 이쪽이 제일 큰 원이고, 그 다음에 트림, 2원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를 자른 다음에, 자, LEN, DE, 3mm다. 해서 이제 균등하게 빵, 이렇게 해주고 나서 뭘 해줘요? 그 다음에 MA. 자, 중심선도 이제 다 바꿔줄게요. 이 중심선들을 쓰는 일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다 바꿔주고 이제 요거 해주면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아까와 같은 조건이에요. 접하고 뭐예요? 반지름이죠. 자, 반지름 나왔으니까 서클 T. 자, 2원과 접하고 2원과 접하고. 근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서클 T. 자, 2원과 접하고 2원과 접하니까 요렇게 찍고 50. 이상하게 그려져요. 이상하게. 자, 원 두 개 사이에서 접하는 조건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원 두 개 사이에서는 다양한 조건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찍을 때는 반드시 내가 실제 예측되는 점과 최대한 비슷한 점을 찍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찍을 때 서클 T 아무데나 찍으시는 게 아니라 대략 요 정도 반지름이 50 이렇게, 그쵸?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자, 얘랑 얘 사이에서 이렇게 잘린다. 자, 그 다음에 40 보면 얘는 요 선이 아니죠? 여기 보면 이제 원까지 와 있죠? 그러면 서클 T. 자, 요 정도 찍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중간에 겹치는데 찍지 마세요. 요 정도 오셔서 40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트림. 자, 요걸로 자르면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완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원 서클을 명령을 사용하는 특성, 그리고 이제 중심선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좌표를 따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진 것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